어제 레벨 테스트 어떤 아이 걸 살펴봤는데 똑같이 SR 4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수 이외의 메시지가 있거든요.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쓸모있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시영입니다. 남기승입니다. 첫 번째 사연은 문샤인님께서 보내주셨고요.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. 책 읽기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주기도 하고 이제 음원을 듣고 하기도 하는데 음원을 들으면은 아이가 좀 싫어하고 어머니가 읽어주면은 또 좋아한다고 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음원보다는 이제 발음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셔서 걱정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냐 이거 하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영상을 틀어주는데 영어로 된 건 다 봐도 돼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한글 자막을 자꾸 선호하는 걸로 보여요. 그러면 이렇게 해도 뭐 실력 느는데 상관이 없을까? 아이가 그 유치한 거는 안 보려고 한다. 4학년 정서에 맞는 걸 보면은 영어가 수준이 높으니까 자막을 봐야 된다. 근데 영어 자막이 아니라 한글 자막.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움이 별로 안 돼요. 왜냐면은 한글 자막에 거의 모든 신경이 들어갈 거예요. 네. 화면 움직이는 거 보느라고. 네. 그래서 영어 소리 듣는 데에는 집중력이 많이 할애되지 않을 거다. 그래서 네. 이거는 영어 실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영어 발음이 어머님께서 약간은 흔히 말하는 원어민 같지가 않으신데 음원을 틀어주는 것보다 본인의 육성을 듣는 거를 아이가 더 선호한다. 네. 그렇죠. 왜냐? 아이들은 배우는 거라고 접근하지 않아요. 책 읽는 거를. 그냥 사회적인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교감이 중요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기계가 틀어주는 거는 부모님이랑 교감 아니니까 네. 그러니까 꺼려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발음이 약간은 원어민 같지 않으셔도 직접 읽어주시는 게 더 좋다. 그리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.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몇 년만 지나도 읽어줘도 좀 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좀 좋잖아요. 그래서 아이는 시간 자체를 즐기니까 좋은 시간인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. 원서 읽기 하루에 3권 정도 하신다. 저는 괜찮다고 봐요. 네.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 하면 책 읽기 비중을 늘리면 좋겠습니다. 네. 영어 영상을 한두 시간씩 보게 하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간 좀 떼갖고 책 읽기에 좀 할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제 아이라면 그렇게 합니다. 네.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닉네임 하성경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. 자제분은 현재 6학년이라고 하시고요. 집에서만 하는 것에 약간의 한계를 느끼시고 외부 업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. 책 읽기에 대해서. 현재는 Andrew Lost라는 것을 읽고 계시고요. 아이가 이 비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끼기는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는 그 업체에다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조금 더 쉬운 책 같은 거, 그리고 비문학적인 거 말고 픽션 같은 걸로 읽으면 안 될까요?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읽을 책이 이제는 없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 업체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려워도 도전해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게 참 고민이네요. 왜냐면은 여기가 괜찮으니까 이렇게 오래 다니고 아이도 잘 알 텐데 근데 또 이제 교재가 없어. 여기 이제 커리큘럼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책들을 좀 쉽고 아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저라면은 같은 책 또 읽히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. 좋아하는 거 뭐냐? 여태까지 읽었던 거 좋은 거 뭐야? 다시 읽고 싶은 거 뭐야? 해서 다시 읽고 다시 퀴즈 풀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깊이가 틀려져요.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읽으면은 좋아하는 책이라는 거 전제,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게 확 늘거든요. 거기서도 또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다음 사연은 닉네임 태양맘께서 보내주셨고요. 감사드립니다.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. 영어 교육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. 영어 유치원 2년에다가 영계영 학원 폴리죠 3년 차입니다. 초등 입학 후 영어가 제자리인 것 같아 걱정이세요. SR 점수가 계속 비슷해요. 최근 보면은 퀴즈 정답률도 떨어지고 두꺼운 챕터부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읽기 전부터 부담스러워요. 원서의 로망은 이제 버려야 되나?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. 이 사연에서도 느낀 거는 뭐냐면은 아이 반응이 많진 않아요.
중요한 거는 담겨 있는 게 반응이 이거예요. 아이도 답답하고 부모님도 답답해 하신다. 지금 이 아이는 3학년인데 네. SR이 한 3 내지 4 이 정도 되거든요. 네. 사실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 평균이나 평균 이상이에요. 평균 이상이에요. 이거를 왜 답답해 할까? 원어민보다 잘하는데. 저는 왜 답답한지는 알 것 예, 같아요. 예, 예. 왜? 잘하는 애들이 옆에 있어요. 예. 막 챕터북을 막 읽는 아이들. 그리고 챕터북에 대한 퀴즈 같은 거 보면은 뭐 거의 다 맞히듯이 하고 막 집중해가지고 지금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. 눈에 보여요. 같이 영유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 아이나 어머님 입장은 나는 왜 안 되지? 똑같은 시간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내가 부족한가? 책은 1000권 이상을 읽으셨다고 하세요. 저희 집 아이라면이라고 이제 전제라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애가 이 정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. 야, 우리 답답해하지 말고 행복해하자. 야,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. 그리고 하는 방법 같은 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네. 잘못됐으면 이 정도까지도 안 왔을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아이가 재미를 없다고 느낄 거냐? 그것도 아마 아닐 거예요. 재미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1000권 이렇게 의무감만으로 못 해요. 그건 맞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 또 똑같이 해도 된다.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단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.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느끼고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. 어제 레벨 테스트 어떤 아이 거를 살펴봤는데 아이가 총점은 양호한 편인데 세부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분포를 보니까 읽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초가 굉장히 꽉 차 있더라고요. 우리가 레벨 테스트 이게 설계를 기초 문제 비율을 뭐 일정 부분 가져가고 중간 단계 놓고 약간 좀 까다로운 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놨잖아요. 네. 이 친구를 보니까 그 기초 단계랑 중간 정도 과정에 있는 거가 그 오답이 거의 없어요.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. 근데 까다로운 문제, 네. 약간 학구적인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거의 다 틀렸더라고요. 보통 아이들은 이 정답률 차이가 나죠. 네.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보통 한 15%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. 이 친구 보니까 한 90% 네. 차이가 나요. 확 차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가 다른 대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 봤을 거잖아요. 네. 아마 여러 군데 봤을 거예요. 네네. 근데 봤었을 때 아마 점수가 대체로 잘 안 나왔을 것 같다. 그렇죠.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받았을까? 얘는 지금 큰일 났다.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여기 근방에 있는 학원들이 대체로 레벨 테스트 엄청 어려운 거, 네. 어려운 것만으로 갖다가 거의 다 시험 보고 네. 난이도 이게 급간에 나눠서 정답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리딩 몇 점 이렇게 대체로 알려주잖아요. 네. 그런 데서 시험 봤었으면은 왜 이렇게 못하냐고 평가 받았을 것 같은데 똑같이 SR 4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수 이외의 메시지가 있거든요. 네. 저는 이 어린 나이 때에는 특히 기초가 탄탄하고 어려운 거는 거의 다 틀리는 구조가 더 낫다고 봐요. 당장에는 이 기초가 여물지 않았는데 덜 성숙이 됐는데 좀 어려운 거 접해갖고 이 어려운 것도 한 3분의 2 정도 맞추게 하는 거 정도를 달성해 놓은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요 시험 봤을 때 점수가 더 안 나올 거긴 해요. 그런데 이 내공이라는 측면이랑 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구조 아이들이 더 나을 수가 있다. 쉬운 책 같은 거 많이 읽은 애들이 당장에는 점수로 이게 가시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더 낫다. 그 어려운 책 읽기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시험을 보면은 시험 점수에 비해서 책을 던져주면은 이게 못 읽겠다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된대요. 보면은 점수 분포가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 책 읽기가 왜 어렵냐면은 쉬운 단어라든가 쉬운 문장들은 확실히 이해를 하면 나머지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장들은 유출을 하고 혹여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도 글 전체의 맥락이라든가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초적인 문장들이나 기초적인 단어들이 좀 약간 어렴풋하다 그러면 이 글 전체가 책 전체가 약간 이게 안개 속에서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책이라든가 이런 거 뭐 비문학적인 게 그런데요 못 읽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단어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쉬운 단어 꽉꽉 채워가지고 가는 아이들 요 아이들이 미래가 조금 더 수월할 거다. 영어 공부가.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쭈압쭈압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. 자제분의 학년은 3학년이라고 하십니다. 원서 읽는 거는 한 AR로 치면은 한 3점이나 4점대 책들은 편안하게 읽는다 하시고 근래에 뭐 도전적으로 Wings of Fire
이런 거 도전하셨다고 하는데 음원을 들으면서 읽으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다. 대단합니다. 예, 작년 말부터 청남을 다니시는데 아이가 그 터프 주니어 시험을 보면은 저자의 목적을 찾는 문제를 유달리 많이 틀린다. 네. 근데 이제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 이거는 거의 보너스 문제 아닌가? 네. 이게 제일 쉬운 유형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?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. 네. 아이를 보면은 좀 더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요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주장을 덜 받아들이면은 이런 거 잘 틀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제 눈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발달된 아이들은 글을 읽으면서도 아 이런 거를 원하나 보다. 자기의 생각이랑 틀리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이제 선택해 보고 그 시험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 파악이 조금 더 수월한 거죠. 근데 우리 아이는 영어 실력에 비해서는 목적 찾는 거 이걸 좀 어려워하죠. 이런 애들 많아요. 제일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요. 제일 어렵다고 이게.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.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성장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또 생활할 거잖아요. 그리고 이런 문제라든가 책도 읽으면서 이제 저자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쭉 받아들이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은 좋아집니다. 그러나 뭐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런 걸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걔네들도 성장을 하니까 이게 크게 격차가 막 많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약점일 텐데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책만 읽고 공부하면은 좋아질 거다. 이렇게 하고 요것 때문에 막 아이가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그 자기 자신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지도하면서도 맨날 보는 거고 제 자식이라고 하면은 생각해봐 무슨 뜻으로 써 있는 건지 그리고 뭐 틀리면 틀리는 거고 그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다음 사연은 골뱅이 윤희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부산에 살고 있는 예비 초2의 딸 아이가 있고요. 4살 중반부터 영어 영상은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시간 이상 영상 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애가 하루에 2-3번 정도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. 너무 놀랐고 기쁘기도 하면서 듣다 보니 한편으로 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. 자꾸 과거형으로 말을 해요. 영어 책 읽기에 영향인 것 같긴 한데요. 평범한 가정에서 영어로 소통하기에는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. 저희 부부 동안 영어 스피킹이 안 돼요. 아이도 이제 영어 책을 잘 읽어가고 있지만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싶습니다. 남편은 화상 영어를 시켜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화상 영어가 도움이 될지 궁금하고요. 대견하다. 뭐 이제 시제 틀리는 거 이거는 괜찮아요.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제 화상 영어 해보는 거는 괜찮다. 해볼만 하다. 근데 이제 화상 영어는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아주 크게 차이. 그래서 처음에 몇 번 해보시고 뭐 적어도 한 달은 해보시고 좀 안 맞는다 하면은 뭐 바꾸시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도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. 네. 영상은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책 읽는 시간을 항상 영상 보는 시간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. 이렇게 봐요. 안 그러면은 약간은 좀 자극에 심취한 스타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네. 제 아이라면 어떻게 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영어학원 다니는 거죠. 몰입식 영어로만 수업하고 약간 재밌게 게임 같은 거 해가지고 팀 나눠가지고 야야야야 이렇게 애들끼리 얘기하는 그게 조금 더 재밌어요. 화상 영어보다는 좀 더 재밌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 사람을 만나고 대면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또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 1회든지 주 2회든지 화상 영어 대신에 요거를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또 좀 아이들끼리 또 지내면은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. 그거 그래서 약간 그 괜찮은 세팅은 약간 책 위주로 하는 학원인데 뭐 책에 대해서 얘기나 뭐 게임 같은 거는 뭐 수업 시간에 좀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학원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저희는 이 사연을 이제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. 저희도 매일 아이들 접하고 이제 지도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들, 우리 부모님들 이런 사연들 그리고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보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저희도 배울 수 있고 또 사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사연 보내주시면은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할까요? 감사합니다.